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개발팀 팀장 덕품 안창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버츠온 데모 및 로드맵 발표를 할 건데요. 제가 주제를 이런 식으로 잡아봤습니다. 버츠온 운영의 재정의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가상화 제품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인프라 운영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로드맵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그동안 가상화 운영은 이 VM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VM이 이게 켜져 있는지, 그리고 꺼져 있는지, 그리고 이 VM에 할당된 리소스, CPU나 메모리의 리소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서 바라봤고, 그거에 대해서 익숙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 운영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VM 그 자체보다 왜 이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같은 운영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어떻게 단순화하고 구조화하고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시스템이 판단하는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운영 방식의 큰 한계는 이 인터페이스의 VM과 그 관련된 것들은 보이지만 이 운영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운영자용 인터페이스는 보여도 그걸 보면은 VM의 목록이라던가 노드의 상태, 그리고 그거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클러스터에 대한 설정들, 이런 것들은 잘 나오고, 그건 이제 잘 나온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정작 중요한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작업은 왜 시작됐고, 어떤 순서로 처리를 해야 되며, 그리고 어디서 장애가 생겨서 막혔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UI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VM에 대한 상태 정보나 리소스에 대한 모니터링은 확실하게 나오지만 이런 이력들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이 특정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 가고 고객 환경을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대리가 잘 아니까 그 대리 불러와라. 휴가 중인데요. 그 휴가 전화해봐라. 퇴사했는데요. 그 퇴사자한테도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 VM이나 컨테이너가 어떤 목적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이제 특정 사람의 이제 경험과 이 기억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운영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엑셀에도 정리를 하고 협업 툴로 이제 정리를 해 놓지만 이것도 동기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점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운영의 흐름을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혹은 플랫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서버 운영자에 대한 역할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과거는 서버를 좀 잘 만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뭔가 장애가 나왔으면은 장애 처리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버 운영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도 그런 역량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엔지니어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조금 운영의 흐름상에 맞춰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운영의 흐름을 좀 설계를 할 줄 알고 이거를 자동화의 기준을 결정할 줄 아는, 그래서 사람의 개입을 줄이는 구조로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이 사람에 의존하는 작업들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했던 그 작업들에 대해서 재현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 그 주제도 사실은 그 사람의 시대에서 운영이 반복 가능한 그 설계되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운영의 흐름을 설계하고 자동화의 기준을 정의하고 개입을 줄이고 재현성을 높이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 흐름을 이제 관리하는 4가지 요소고, 저희 이제 버트온을 개발할 때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의도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왜 이 작업을 수행하는지, 이 VM이 만들어지게 된 의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실행 단계인 거죠. 백업이나 복구에 대한 중요한 작업들, 그리고 이런 장애 처리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리고 또 업데이트 같은 것들은 이 실행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행 순서에 맞게 하지 않으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가 중요하다고 봤고, 다음은 상태입니다. 상태는 이제 상태의 전이가 계속해서 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실행 중인지 종료가 됐는지 아니면은 그 상태가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력입니다. 그런 결과에 대한 상태의 변화 과정들을 기록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 상태, 실행 단계의 상태, 이력들을 4가지 요소로 바라보고, 버트온은 이제 단순한 VM 관리 툴에 넘어가서 복잡도를 좀 줄이고 흐름을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 첫 번째는 그 운영 흐름에 대한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3단계로 구성을 해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개발팀에서는 이 단계를 거치고 하고 있고, 지금은 P1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이 이해하는 단계거든요. 요거는 이제 복잡한 운영을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만드는 것이고, P2는 그거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 흐름을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게 컨트롤 플레인 그 시스템이 관리할 수 있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제된 그 모델을 바탕으로 시스템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P3 단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자동화에 대한 그런 니즈들은 사실은 요새 많은데, 이건 P1 단계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동화에 실패한다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1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복잡성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렇고 있습니다. 프록스목스 UI가 사실은 처음 이렇게 접속을 했었을 때는 옵션들이 너무 다양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 목적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옵션들을 좀 걷어내고, 실제로 자주 쓰는 내가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만 단순화해서 포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화 실패의 이유는 선택지 많은 환경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화를 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자동화의 출발점은 먼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단계에서 데모 영상을 한번 보실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배포할 수 있는 배포 파일로 이제 배포해가지고 영상을 찍어 놓은 건데, 실제로 이제 배포했을 때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때는 이제 프록스목스랑은 사실은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버트온의 독자적인 패키지 파일로 배포가 되게 되고, 초기 비밀번호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P1, P2, P3 그 단계로 계단식으로 개발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P1 단계에서 UI를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을 하고 그 실제 목적에 맞게끔의 기능만 넣어놓은 환경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프록스목스의 토큰을 발급해서 실제 버트온에 입력을 해서 직접 프록스목스 대신 버트온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은 부분은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프록스목스 여러 화면과 그 여러 판단이 필요했던 그런 작업들이 그 작은 선택으로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화면으로 좀 더 쉽게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운영 목적의 이제 흐름에 맞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계의 목적에 맞는지 부합하는지 그거의 흐름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셋째는 이 구조가 나중에 자동화나 정책화로 이제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잘 맞을 수 있게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흐름에도 한번 가능한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미나 발표가 끝나고 뭐 저희한테 뭐 연락을 주시고 배포 파일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파트너 분들께서는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배포 파일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저 포함해서 저희 덕품 개발자가 실제적으로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배포판 업데이트된 거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P3 레벨까지 갈 수 있게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이제 좀 안정화된 버전이 이미 이제 나와서 그 버전으로 테스트는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림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 있게 되고, 아까 초반에 초반에 했었던 API 관리라던가, 그리고 아까 저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보안 인증 평가나 GS 인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기능으로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해서 그런 보안 기능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단계 이제 P2 단계인데요. 이때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의 이 관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P2에서의 핵심은 사람이 읽었던 그 운영을 이제 시스템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화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네 요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네 요소를 공통 스키마의 형태로 모델링을 하게 되고 이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정제된 운영 모델로 관리를 할 거고요. 그 UI가 그 구조는 사람이 보이기 좋게 만들어 줬으니까 같은 구조를 바탕으로 정책을 적용하고 다음 동작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네 요소를 컨트롤 플레인에 담고 그 운영을 이제 시스템이 이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진행을 맡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P3 시스템이 판단하는 역할, 판단하는 운영이라고 그 제목을 지었는데,
P2에서 이제 구조화된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적절하게 자동화 작업을 한다거나 여러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책 엔진이 이제 저위험 작업들을 이제 자동으로 수행하고, 그리고 고위험 작업은 이제 승인 요청을 한다던가 뭐 메일이나 메신저를 형태로 보내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AIOPS의 계열의 기능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상 징후나 이벤트 상관 관계라던가 경보 노이즈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LM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이제 상황을 요약을 할 수 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운영 이력이나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뭐 추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다든지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제 CLI 메뉴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MCP라던가 CLI가 같이 에이전트에 결합이 돼서 자동화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과 AIOPS가 이제 판단과 해석을 보조하거나 일부 자동화하는 역할로 이제 P3의 운영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기록하는 시스템에서 운영을 이제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상화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백업과 DR 생태계를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맵 두 번째는 백업, DR, 복구, 테스트 랩이라고 명칭을 정했는데, 사실 저희가 백업 솔루션을 했었을 때 제일 많이 그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백업을 단순히 이제 잘 저장이 됐는데 이거를 실제 복구할 수 있게 테스트를 하는 게 이제 좀 제한이 됐었거든요. 그만큼의 용량도 필요하고 그에 맞는 환경도 이제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구가 가능한가가 사실은 그 백업을 하는 제일 큰 이유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분리된 네트워크를 저희가 따로 설계를 하고 복구 시나리오를 반복적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업을 데일리로 받더라도 그 백업본으로 항상 복구를 해보는 그런 시나리오를 연습을 해서 그 성공된, 검증된 그런 시나리오를 럼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그런 테스트를 잘하는 대기업 고객은 이제 롯데 계열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DR 테스트라던가 이 백업에 대한 그 복구 테스트에 대한 거를 일관된 형식으로 복구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사람이 뭔가 장애가 나서 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제 복구는 검증이 돼 있어. 검증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장애가 생겼을 때 이 시나리오 럼북으로 클릭만 하면 돼. 이런 기능을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재현 가능한 구조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GPU의 워크로드 자동화인데요. 사실은 이 공공이나 금융 쪽에 이 그런 실제로 AI에 대한 니즈는 있는데 이제 각 그 내부 데이터를 밖으로 빼기 힘든 구조에 있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예산이 잡혀서 GPU는 구매를 했는데 그렇게 도입을 한 GPU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자원을 할당하는지에 힘들어하시는 고객을 사실은 많이 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운영 자동화의 범위를 이제 그 가상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GPU 워크로드까지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인프라 운영이 CPU나 메모리, 이 VM 중심에서 끝나지 않고 GPU의 이제 자원, 그리고 AI의 학습과 추론, 그리고 다양한 이제 AI 워크로드 관리가 그 인프라의 흐름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GPU의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지, 그리고 초기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정책,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vGPU나 패스스루나 아니면 컨테이너에 어떻게 MIG 할당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자동화된 툴로 GPU의 워크로드를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반적으로 가상화를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거에 이 가상화는 어쨌건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백업 시스템이나 DR 시스템이나 GPU의 워크로드까지 이제 운영을 확장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버트온 운영을 이제 시스템을 판단하는 미래라고 마지막 클로징 장표를 넣어놨는데, 그 단순화에서 자동화로, 그 자동화에서 판단으로 가는 흐름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초입 단계에서 이 UI를 좀 더 단순하고 그 목적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들은 방향성은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지 한번 같이 추적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테스트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